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질환 중에서 오십견 다음으로 흔한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름은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말 그대로 충돌된다는 건데요. 충돌의 의미를 좀 아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어깨는 팔을 움직이는 상완골이라고 하는 윗팔뼈가 있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돼서 생기는 질환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손짓을 좀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모형을 가져오셨는데 저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상완골과 견갑골로 이루어진 모형인데요.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모형인데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힘줄이 상완골에 붙어 있고 목이 당겨지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거든요. 이 힘줄이 이 상완골이란 뼈하고 위에 덮고 지붕을 이루고 있는 견봉이란 뼈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뼈와 뼈 사이를 지나다니는 힘줄 중에 제일 유일한 힘줄이거든요. 회전근개 힘줄이라고 하는. 이 힘줄이 이 사이를 지나다 보니까 서로 움직이면서 마찰되고 충돌돼서 생기는 질환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견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원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원래 견봉은 우리 어깨의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견봉 뼈에 힘줄이 붙어서 상완골로 내려가기 때문에 팔을 들어올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근육들이 붙어 있는 뼈입니다. 견봉은 똑같이 생긴 거죠, 사람마다? 아니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견봉 모양이 뭐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견봉이 원래 이제 지붕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변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길고 짧듯이 견봉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은 간격이 넓어서 좋은데 평평하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커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좀 갈코리처럼 꼬부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깨 충돌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어깨 충돌 증후군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마찰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커브가 생기거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나타나는 원인 알려주실까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개는 이제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은 조금 원인이 틀려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견봉이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일 때보다 조금 더 뼈가 두꺼워지면서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걸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줄에 마찰과 충돌이 생겨서 염증이 일어나서 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노화로 인한 발병도 꽤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 어깨 충돌 증후군은 젊었을 때는 이제 단순 과사용이라든지 잘못된 사용에서 비롯되는데 이 노화가 되고 한 60대가 넘어가면은 한 반수 이상에서는 이런 충돌 증후군이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증상이 팔을 내리고 있을 땐 괜찮은데 올릴 때, 앞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주부 같은 경우는 찬장에서 뭘 꺼낼 때, 머리 높이 정도의 손을 뻗을 때 통증이 좀 심해지고 심한 경우는 이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밤에 잘 때 아프고 조금 더 심해지면 관절이 굳어서 이제 오십견과 같은 이제 관절 운동에 제한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는 건가요? 염증이 심해지면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요. 특히 이제 밤에 누워 있을 때 더 심해지는 야간통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요? 누워 있을 때, 자려고 누워 있을 때. 밤에 심해지는 이유는 그것도 뭘까요? 아주 특이한데요. 이제 우리 어깨는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중력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이 좀 벌어지는 효과가 나는데 누워 있게 되면 이런 중력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좁아지는 효과가 나서 이런 마찰과 충돌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밤에 뭐 찜질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고 주무시면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깨 밑에다가
가벼운 베개라든지 수건 같은 것을 좀 괴고 주무시면은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을 방치했을 때 네. 혹시 뭐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네.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것이 중요한데요. 네. 자꾸 충돌되다 보니까 힘줄이 염증이 생기면서 닳아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네. 돌 사이에다 천을 놓고 자꾸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좀 찢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반복적인 충돌에 의해서 힘줄이 이제 파열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이제 진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방치하고 악화가 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한다. 네. 이어질 수 있다는. 네. 근데 사실 회전근개 파열도 그렇고 오십견이라는 어깨 질병도 그렇고 네, 어깨 관련한 질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사실 어깨 관련된 질환은 증상이 되게 비슷합니다. 네. 증상이 크게 두 가지죠. 통증하고 관절이 안 움직이는 운동의 제한입니다. 아하, 이제 네. 오십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전에 통증하고 관절이 안 움직이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십견이라고 하고요. 네. 그걸 이제 정확히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오십견이 되는 원인이 네.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말씀드릴 석회화 건염이 있을 수도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십견은 아프면서 어깨가 굳어 있으면 이게 일단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석회화 건염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이제 정확히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사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뭐 통증밖에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깨 통증이 느껴져서 혹은 움직이기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어깨 충돌 증후군 일단 이학적 검사를 해서 관절 움직임이 얼마나 되고 어떨 때 아프고 이런 진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돼서 아까 얘기한 견봉이란 뼈의 모양을 보게 되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정밀 검사로 이제 MRI 같은 촬영을 해서 힘줄에 얼마나 염증이 있고 혹시 이제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까지 동반돼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모두 다 하시는 건가요?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좀? 일단은 충돌 증후군이란 증상만 가지고는 이제 엑스레이 정도까지 찍어서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보고요. 네. 한 2, 3개월 이상 계속 증상이 남아있게 되면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로 힘줄의 파열, 손상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충돌 증후군은 일단 어떤 증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 같은 것으로 힘줄의 네. 이완을 도와줘서 움직임이 좀 편해지게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근육을 좀 강화해서 이제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거에 좀 보호될 수 있게 이제 스스로 치유되게 하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비수술적 요법으로 네. 치료를 주로 네.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 대개 비수술적인 치료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견봉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회전근개가 움직일 수 있는 간격을 유지시켜야 줘야 되는데 네.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마찰을 그렇죠.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 견봉의 모양을 정상 모양으로 평평하게 다듬어주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내시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견봉의 아랫면을 매끈하게 갈아줘서 네. 충돌을 좀 더 예방하고 방지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수술이 견봉 성형술이라는 네, 건가요? 네. 이게 그러면 내시경 수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그런 원래 다른 내시경 수술이 갖는 그런 장점들도 역시나 갖고 네. 있겠네요. 네. 일단 내시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피부나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손상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네. 가는 관을 2-3개 정도 뚫어서 카메라를 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출혈이라든지 감염 같은 걸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는 움직이는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견봉 성형술, 그다음에 염증 제거 이런 것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재활을 좀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상처도 크지 않고 네. 회복 기간도
빠르고.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이 수술은 받고 나서 얼마 만에 퇴원이나 이렇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견봉 성형술만 한다 그러면은 하루 정도 입원하고 다음 날 바로 퇴원하실 수 있고요. 와, 운동하는 것도 바로 다음 날부터 수동적으로 기계가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도르래 같은 이런 특수한 운동기구를 이제 교육시켜서 이제 그런 운동은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처만 좀 소독하시고 한 1, 2주 정도는 간단하게 팔걸이 같은 것으로 이제 보호하는 정도로 이런 보조기를 좀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운동이라는 건 재활 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어깨 관련된 질환들은 그 어떤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 어깨 충돌 증후군도 자연스럽 통증이 좀 사라지기도 하는지. 이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은 힘줄이 파열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염증만 가라앉으면 자연적으로 원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 물리치료라든지 간단한 약물치료 이런 것들로 힘줄이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시간이 가면 자연 치유가 잘 되고는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더 빠르게 돕기 위해서 치료 사례 하나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48세 주부 환자인데요. 평상시에 이제 집안일 정도만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하루는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무리가 가셨는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원한 환자인데요. 이제 우리가 간단한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해봤더니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남들보다 조금 튀어나온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돼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관절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충돌되면서 생긴 염증 조직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염증을 제거하고 견봉을 이제 평평하게 깎아주는 견봉 성형 수술을 해서 이 환자분도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뒤부터 바로 재활을 해서 한 1,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잘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분이 48세 주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48세면 그렇게 고령층도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팔을 그렇게 뭐 살림 외에는 팔을 그렇게 심하게 쓰실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살림만 하다가 이렇게 수술을 할 정도까지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까? 48세 주부인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가 가벼운 물건이라든지 반복적인 작업도 자주 하게 되면 어깨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거운 돌을 많이 들고 있으면 어깨에 충격이 갈 것 같지만 요새는 이제 직장인들 컴퓨터, 마우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손뿐만 아니라 어깨도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이런 충돌 증후군이 나오는데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물건이면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사실은 어깨를 들어올리는 동작 자체가 이제 얼굴 정도 높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충돌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 살림이란 게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주부님들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 후에 이루어지는 재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재활 치료는 일단 첫 번째는 관절 운동 범위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 그다음에 뒤로 열중조 자세로 돌리는 거, 팔을 벌리고 안쪽으로 모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동작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정상화시키고요. 어느 정도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화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평상시에도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으로 어깨 주위 근육이라든가 힘줄이 강화가 되게 되면 웬만한 충격에도 힘줄 같은 것이 이제 손상을 덜 받게 되고 예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치료 스스로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재활 치료는 보통 어느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받으시나요? 간단한 충돌 증후군으로 해서 견봉 성형술을 하는 정도에는 대개 한 달 내외로 끝나고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에게 운동하고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을 교육시켜 드려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대개는 이제 병원에서 와서는 수술을 하게 되고 운동을 교육 받으신 다음에 스스로 운동해서 자가 치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병원에서 재활 치료는 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집에서도 재활 치료의 수준의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권하시는군요. 혹시 재활 치료까지 다 끝난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도 오십견처럼 한번 앓고 나면은 네. 다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쓰면서 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잦은 외상 스트레스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치료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네. 어떤 생활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 네. 일상 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항상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얘기가 스스로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근력을 강화시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관절 스트레칭하는 운동 방법이 있거든요. 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 운동, 네네. 그다음에 팔을 뒤로 돌리는 운동, 양팔을 같이요. 네. 네. 그리고 한쪽을 밖으로 벌리는 운동, 네. 그다음에 안쪽으로 모으는 운동. 이제 가장 중요한 요 네 가지 운동을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한 세트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번씩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관절이 굳는 것도 방지하고 네. 관절 주위 근육을 좀 강화해서 이런 어깨 충돌 증후 같은 것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동은 어떤가요? 운동을 이게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요. 네. 그것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운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 말아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보다 잘못된 운동은 어깨에 더 충격이 가고 손상을 갈 수 있게 하고요. 잘 조절된 운동이 중요한데 대개는 이제 운동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어깨 근육도 어떻게 보면 고무 타이어와 같은 것이라서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쓰게 되면은 손상이 되기 쉬운데 어느 정도 이제 워밍업이 충분히 되고 스트레칭이 된 다음에는 웬만한 충격에도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추운 겨울이라든지 일교차가 요즘처럼 커진 봄철에는 어떤 야외 활동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워밍업,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하면은 웬만한 충격에는 힘줄이 잘 보호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운동 전에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면 이게 야구나 뭐 농구나 이렇게 팔 쓰는 운동도 운동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네. 괜찮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근데 사실 어깨만 관절이 있는 게 아니고 손목, 팔목, 발목 다양한 부위의 관절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도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깨가 그 특이하게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뼈와 뼈 사이를 지나다닙니다. 네. 그래서 어깨를 특히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어느 관절이나 충돌 현상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뼈끼리 주로 충돌된다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어깨처럼 네. 힘줄이 뼈에서 직접 충돌되는 경우는 어깨가 어깨밖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 질문 좀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수술. 네. 뭐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주로 하지만 그래도 수술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얘기하시면 항상 제가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없는지를 여쭤보거든요. 네,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최소한의 절개를 해서 최소한으로 수술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네. 어깨 같은 경우도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관절 속에다가 이제 식염수라는 물을 집어넣고 채워서 네. 그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씻어내면서 하니까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적고요. 출혈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서는 이제 거의 이 부작용이 좀 적고 재활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봤는데요. 어깨 통증, 이거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